학원을 3개, 4개 이상 다니면서 매일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은 안 나온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백날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처음 이제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갔는데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과목을 먼저 깊게 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용할 만한 대상은 일단 초등이고요. 초등. 그 다음에 이제 중등. 사실 공부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생도 사실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고등학생은 입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너무 좀 많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한테 혼돈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초등, 중등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렸다. 어떤 학생이 정신 차렸다라고 하면 뭔가 엉망이던 게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확 달라진다라는 말은 결국 태도가 180도 바뀌면 정신 차리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과목을 먼저 깊게 파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방법이 거의 이 태도를 바꾸는 유일한 학습에 있어서 이제 어떤 감명 깊은 혹은 멘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태도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 학습에 대한 방향을 정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과목을 먼저 깊게 파는 방법으로 이제 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겠냐,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초등학생은 일단 이제 저학년은 학습이 잘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물론 아주 일찍부터 다 선행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면 4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고 혹은 3학년 때부터도 수학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저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학습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좀 펼쳐놓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쫙 펼쳐놓은 그런 경우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중학생은 이제 저학년이 아니라 그냥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초반 아니라 2학년 후반으로 가면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학년 중에서 잘 안 되는 경우죠. 잘 되는 경우는 필요 없죠. 잘 되는 경우는 잘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경우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잘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때도 이제 좀 마음이 급해서 쫙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영수는 기본이고 공통과학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논술은 중학생들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막 쫙 펼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과목을 먼저 깊게 파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상위권을 제외한다고 하면 중위권, 중상위권 이하 예를 들어서 3등급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 쳤을 때 3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일단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3등급이라고 제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한 90%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90명. 이 학생들은 이제
똑바로 정확하게 똑바로 깊이 있게 똑바로 깊이 있는 학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비학군지에서는 굉장히 3등급도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3등급 이하 90%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그러면 90% 정도는 똑바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면 이 펼쳐져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A, B, C, D 과목을 몽땅 펼쳐놓은 상태로 이게 요 정도 깊이까지 가던 아이한테 이 정도까지 다 해라 이러면 사실 학생은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 하면 좀 이 노력을 이쪽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한 과목에 집중하라고 했으니까 A, B, C, B, C, D에 들어가는 노력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A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도달하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등급이 됐든 혹은 뭐 4등급 학생이 2등급이라고 되든 그러면 이 과목을 통해서 이 학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올라가서 처음 치는 중간고사를 잘 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한 과목을 진짜 똑바로 공부해서 내가 힘들었지만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B, C, D 하는 거하고 A 하는 거하고 A 하나만 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완전히 놀진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부모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노는 시간으로 날아가 버리면 이건 완전 실패인 거예요. 그죠? 뭔가 학원 수를 줄이거나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학원 수 줄이기죠. 학원 수를 줄였는데 하루에 발생하던 그 몇 시간짜리 학원들이 다 노는 시간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소용없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아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시간 세이브를 한 거를 2과목에 혹은 한 과목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파괴될 거 아닙니까? 한 과목을 그렇게 깊게 파면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한 만큼 이 상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걸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A 과목을 통해서 경험한 방법을 B, C, D로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겠죠. 한 과목을 해봤더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 유지한 채로 조금만 더 하면 B도 올라가겠는걸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 그냥 이렇게 A, B, C, D를 그냥 펼쳐놓은 상태로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를 기대하면 사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이제 학습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집에서 태권도 학원 피아노만 다니다가 이제 우리 아이 이제 뭐 학업을 좀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막 학원을 막 싹 늘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몇 개씩 2개, 3개가 한꺼번에 없던 게 확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한 과목을 해서 국어든 수학이든 뭔가 이 학생이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어떤 이 A라는 과목을 통해서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잘 되는 걸 보면 그러면 또 B를 늘리고 또 C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학습이 이제 제대로 된 학습 태도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전에 어떤 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예체능을 했는데 이 예체능을 진짜 좋아하는 예체능을 진짜 열심히 했다면 이제 학습 쪽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다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예체능에서. 그러면 이 한 과목을 시작했을 때도 이 태도는 여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학생과 혹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중에서 이제 잘 안 되는 상위 10%, 2등급, 1등급 되는 학생들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이렇게 펼쳐놓은 과목을 너무 많이 펼쳐놓고 학원을 3개, 4개 이상 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은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하고 상의를 좀 해요. 그죠?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는데 오는데 쓰고 있고 학원에 가서 쓰고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줄여서 좀 과목이 뭐 완전 한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좀 소수의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주는 게 그 시점부터 앞으로 미래에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생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백날 쳐다본다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방식을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정말 집중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성적 향상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아이의 지금 학습 상황을 환경, 학원 개수, 뭐 숙제 상태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새롭게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